갑자기 악몽이 떠올라갖고. 자, 통계적 추정을 봅시다. 일단은 단원의 목적부터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이름이 추정이잖아, 추정. 그러니까 뭐 하겠다 이거야. 뭐 추측해보겠다 이런 느낌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내가 어떤 자료의 평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구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때 그냥 간접적인 값을 이용해서 추정해보겠다, 이걸 목적으로 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생 평균 키가 궁금해. 근데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생이 대충 몇 명 될까요? 20만 명? 그보다 더 되지 않을까? 그 사람 말고. 그지? 왜냐면 대충 그 수능이 한 50만 명 보잖아? 그러면은 대충 재수생 20만 명이라고 치면은 현역 30만 명? 그러면은 이제 남녀 반반 자르면은 15만 명? 그러면 91, 92, 93 하면 45만 명 정도 된다고 칩시다. 오. 아마 이렇게 안 되겠지만 아무튼 대충 이런 느낌으로 되게 무식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45만 명이 있다고 쳐볼게. 근데 내가 45만 명의 평균 키를 전부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매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키를 다 전교생을 재고 있어. 가능한가요 이게? 불가능하죠. 왜? 언제 45만 명? 하는 얘기지만 내가 키를 재고 있는 와중에도 막 키가 자라지 않을까요?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한참 키 클 테니까. 키 클 때 맞지? 아니야? 키 큰 때인가? 클 때 아니고? 그때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이 45만 명을 다 조사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니까 일부를 조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한 10명 정도의 남자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딱 키를 딱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나왔다고 칩시다. 행복해로 한번 돌려보자고. 176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 크구나 이래서 이제 자 우리나라 남고생 평균 키는 176입니다 이렇게 딱 내가 선언을 했어. 그럼 이거 맞아 틀려? 그냥 틀리죠. 왜 틀리죠? 표현이 너무 좋다. 그지 1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 정확도를 보장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 직장 상사한테 보고를 했는데 빠꾸를 당했어. 다시 조사해라. 그래서 내가 빡쳤어. 그래서 40만 명을 조사하러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험을 딱 떠났어요. 자 이건 뭐가 문제예요? 너무 많죠. 40만 명 조사할 바에 45만 명 다 하겠다. 그지?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적절하게 지역별로 한 학교 한 개씩 해갖고 한 10,000명 정도 조사했다고 칩시다. 이 정도면 꽤 많죠.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이렇게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사를 해봤더니 174가 나왔어요. 이게 딱 나왔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사한테 제가 10,000명을 조사했는데 174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 고등학생의 평균 키는 확정적으로 딱 1의 오차도 없이 174입니다. 이렇게 딱 보고를 했어요. 그럼 어때요? 아니지 않을까요? 이것도? 너무 좀 아니지 않니?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서 그러면 이걸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때? 일리가 있나요? 이것도 너무 좁지 않나? 그지? 야, 이것도 너무 정확도가 떨어져. 조금 더 믿을만한 자료를 제공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직장 상사가. 근데 또 내가 끝발진했어. 빡쳤어. 100% 믿을만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있어요. 우리나라 평균 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거 100%지 믿을만하죠. 맞는 말이야. 맞죠? 근데 문제가 뭐야? 이게 자료로서 정확도는 아주 정확하지. 100% 정확하지. 가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이걸 굳이 내가 키를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니까 이 정도로 보고를 해야 정확하지 않을까요? 174니까 한 173.6에서 174.4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만약에
어떤 근거가 있는 식에 의해서 도출된 그런 값이라면은 제대로 구글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단원,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계적 추정은. 그래서 전체 집단을 추론하기 위해 일부를 뽑는다. 그 자료를 통해 전체 자료의 평균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유추한다. 그 유추한 자료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조사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이 단원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한 70%는 차지하는 것 같은데 하나씩 쭉 설명을 해봅시다. 자, 모집단. 이 모자는 어미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추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 내 집단이 저 모집단인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자료의 평균을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할 거고,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할 거고,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기호로는 m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이 모집단을 조사하는 걸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걸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이들 중 일부를 뽑아서 조사를 해야겠죠. 그 일부의 이름이 표본이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뽑아서 얘를 조사를 할 건데, 표본 집단을 뽑는 과정을 우리는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 추출은 반드시 두 가지 규칙을 만족시키면서 뽑아줘야 되는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첫 번째 임의 추출이고, 두 번째 보건 추출입니다. 자, 임의 추출은 뜻이 뭐야? 그렇지, 랜덤으로 뽑는다 이런 얘기죠. 당연하지. 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한테 만약에 우리나라 평균 남고생 키를 조사하라고 하면은 딱 봐도 나보다 작아 보이는 친구들만 뽑겠죠. 그래야 내가 올려치기가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사심이 들어가면 정확한 자료 조사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뽑아야 된다? 랜덤으로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건 이상하지 않죠. 근데 보건 추출은 좀 이상한데? 뽑았던 놈을 어떻다? 다시 넣고 다시 뽑는다 이거지.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똑같은 놈이 또 뽑힐 수도 있겠네. 그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45만 명의 남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다고 쳐볼게. 내가 여기서 표본을 뽑잖아. 표본을 뽑을 때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팍 뽑는 거야, 만 명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보건 추출이 아니지 않을까요? 보건 추출은 뽑았던 놈을 또 뽑아야 돼. 뽑을 수도 있는 거가 보건 추출이잖아. 뽑고 다시 저희 1번이 안 되잖아요. 1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번 랜덤으로 이 보건 추출을 할 수도 있죠. 한 놈 뽑아, 다시 집어넣어, 섞어, 한 놈 뽑아, 다시 집어넣어, 섞어. 내가 아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보건 추출을 해야 돼. 근데 말이 안 되죠. 그지?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가 크면 그냥 삽으로 펐어도 그냥 보건 추출을 한 걸로 취급을 합니다. 어차피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놈 뽑고 다시 돌려놓고, 한 놈 뽑고 돌려놓고. 근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할까요? 보건 추출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키가 180 이상인 사람이 뽑힐 확률이 처음에 뽑으나 두 번째 뽑으나 세 번째 뽑으나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죠. 곧 표본을 뽑는 과정이 뭐가 될까요? 독립시행이 되겠죠. 그지? 그럼 이항분포의 개념이나 이런 논리, 공식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연산상의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건 추출을 한다라고 이론적으로 정해두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저런 거다. 야, 말을 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서치시 와. 진짜 웃기네. 실금실금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 보건 추출을 하는 게 맞다. 여기까지 오케이? 알았어. 없대.
이건 내가 트는 게 아니라 동이가 답답을 예전에 이제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트는 거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표본을 몇 개를 뽑았느냐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 보통 n이라고 쓰죠. 자, 그럼 표본 집단이 있어. 이 표본 집단에 당연 뭐뭐뭐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야. 평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조사하는 게 목적일 거 아니야. 표본 집단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산을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은 우리가 x바라고 쓰고 아까 봤죠? 표본 분산은 라지 S의 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라지 S라고 씁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예시를 한번 들면서 같이 이 용어들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 2, 3, 4라는 모집단이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서 이 모집단의 평균을 유추해 봅시다. 추정해 봅시다. 근데 복원 추출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처음에 뽑은 애, 두 번째 뽑은 애가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뽑힐 수도 있고, 이렇게 뽑힐 수도 있고, 이렇게 뽑힐 수도 있죠. 네. 자, 근데 하나하나 뽑는 거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죠. 1번, 2번을 뽑는 거기 때문에 1번 키 큰 애, 2번 키 작은 애냐, 1번 키 작은 애, 2번 키 큰 애냐가 다른 애로 간주되는 거잖아. 독립시행만 생각해봐도 어때요? 순서가 바뀌면 당연히 다른 경우로 이제 간주를 하잖아.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순서쌍을 써보면 이런 식으로 써진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봐봐. 표본을 2개를 뽑았잖아. 자, 일단 모집단의 평균은 몇이에요? 1, 2, 3, 4의 평균 2.5죠? 그지? 뭐 평균은 2.5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뽑혔다면 표본이 표본 평균이 몇이야? 1. 이렇게 뽑혔다면 표본 평균이 몇이야? 1.5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뽑혔다면 표본 평균이 2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 표본 평균은 표본이 어떻게 뽑히느냐에 따라 달라지네요. 내가 표본 평균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표본 평균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값이야? 아니면 바뀌는 값이야? 바뀌는 값이죠? 네.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바뀔 거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봐. 표본 평균이 1일 확률은 몇일까요? 16분의 1이죠? 아니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치? 표본 평균이 1.5일 확률은 16분의 2 또는 4C1 2분의 1 2C1 4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오케이? 독립시행. 뭐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사건이 2개는 아니니까 완벽한 독립시행은 아니지만 독립시행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결과가 2개잖아. 근데 얘는 1 나온다 2 나온다 3 나온다 4 나온다니까 뭐 독립시행 비스무리한 무언가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느낌을 살려보자고. 이 나올 확률은 16분의 3이죠. 한번 표로 만들어 볼까요? x바가 1일 확률 16분의 1, 1.5일 확률 16분의 2, 2일 확률 16분의 3, 16분의 4, 3, 2, 1. 오호, 냄새가 나네요. 이 x반은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아까 목적이 뭐였죠? x바를 뽑아. 그럼 얘를 통해 누구를 추정하고 싶다 그랬어? 보평균을 추정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내가 뽑은 x바가 평균과 어느 정도의 오차를 지닐지에 대한 확률을 좀 구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려면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치고 얘의 분포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이런 확률들을 조사할 거 아니야. 곧 x바가 뭐를 따르는 것 같은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 같은데? 얘의 뭐랑 뭐만 알고 있다면, 평균이랑 분산만 알고 있다면 걔를 통해 이것저것 확률들을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정규 분포를 따르려면은 둘 중 하나의 규칙을 만족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정확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정규 분포로 내가 해석할 수 있으려면 표본의 크기가 엄청 크든가, 예를 들어 아까 남고생 45만 명처럼 표본의 크기가 엄청 크든가, 아니면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가, 둘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도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이게 x바잖아 지금. 이거의 뭐가 필요하다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알면 정규 분포를 아는 거잖아.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필요해진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우리는 EX바 이렇게 쓰고, 표본 평균의 평균 VX바, 표본 평균의 분산 시그마 X바 이렇게 씁니다. 자, 내가 유도할 수 있는 것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느낌으로 한번 봅시다. 내가 여기 표본 표본들을 다 뽑았어. 그 다음 걔네들의 뭐를 싹 다 조사했어? 평균을 싹 다 조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뭐를 구하는 거야 지금?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 뽑힌 애들을 쫙 나열해 보면은 1, 2, 3, 4 중에 1이 막 많이 뽑히고 3이 덜 뽑히고 이랬나요? 다 똑같지. 아니죠. 1, 2, 3, 4가 모두 공평하게 뽑혔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그냥 뭐랑 같을까? 평균이랑 같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얘는 뭐 평균과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이 위에 있는 1, 2, 3, 4가 모집단. 모집단.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해볼게. 내가 표본을 하나, 둘, 셋, 넷 해서 몇 개 뽑는 거야 지금? n개 뽑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뽑힌 표본의 이름을 x1이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 뽑힌 애를 x2, 세 번째를 x3, n번째를 xn이라고 해볼게요. 일반화하자 이거지. 그러면은 표본 평균 x바 있지. 표본 평균은 그냥 뽑힌 애들 싹 다 더해서 뭘로 나누면 돼? 표본 그지 개수로 나누면 되죠. 이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구하려고 한 게 이 뭐예요? x바잖아. 그러면 이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n이잖아. 그지? 근데 얘는 어차피 얘네들이 변수고 얘는 상수지.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 근데 봐봐. 내가 얘만 일단 볼게요. 얘는 뭐냐면 모집단에서 그냥 표본을 뽑는 시행을 딱 한 번 했을 때 나오는 기대값 아니야? 뭐겠어? 모집단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올 거라 기대되는 기대값. 평균이겠죠. 근데 보건 추출이지. 그러면 얘가 얘랑 달라질까요? 두 번째 뽑는다. 똑같겠죠. 세 번째 다 똑같지 않을까요? 오. 그러니까 n이 그냥 몇 개 있는 거야? n개. 그치? n 곱하기 n이겠네 결론적으로. 그럼 n이 약분되니까 뭐가 된다? m이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쪽에 x1, x2, x3가 뭘 의미하는? 처음 표본을 뽑았을 때 나온 결과, 두 번째 표본을 뽑았을 때 나온 결과, 세 번째, n번째 나온 결과. 저기 위 저거. 그치? 그러니까 이게 x1, x2 또는 아. x1, x2, x1, x2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일반화한 거고 이건. 아, 이해되시나요? n개.
이렇게 유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분산은 그 어떤 사건들이 독립일 때 vx1 더하기 x2가 vx1 더하기 vx2다 라는 식을 알아야지 할 수 있거든, 증명을. 근데 이 대학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당연히 증명은 안 나와있고 그냥 어떻게 해라? 그냥 외워라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분산을 표본의 뭘로 나누면 된다. 크기로 나누면 된다. 얘는 당연히 루트 취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각 용어들이 시침하는 게 문제를 봅시다. 1, 2, 3, 4라는 모집단이 있어.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뭐야? 평균 모분산 표준 편차예요. 근데 표본을 뽑아봤어. 두 개를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뽑혔다고 칩시다. 그럼 표본 평균이 몇이야? 그렇지, 3과 2의 평균 2.5 이렇게 되죠. 이렇게 뽑혔다고 칩시다. 그럼 표본 평균이 몇이야? 그렇지, 3, 2와 4의 평균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어떻게 뽑히느냐에 따라 어떻다? 달라진다. 그러면 표본 분산은 당연히 3, 2를 뽑으면 3, 2에 뭐겠어? 분산이겠죠. 만약에 이렇게 뽑혔어. 그럼 표본 분산이 몇이 나올 것 같아요? 0이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뽑힌 표본들의 분산이 뭐다? 표본 분산입니다. 자, 근데 약간 투머치 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합시다. 원래 이 분산 정의가 뭐였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근데 지금 이 표본을 뽑았을 때 얘네들의 예를 들어서 분산을 구한다고 쳐봐. 얘네들의 분산을 구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건 확률이 가미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을 그냥 빼서 제곱해갖고 더해서 뭐 하면 돼? 개수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마치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분산처럼 이제 구해주면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뽑혔을 때 표본 분산을 구하고 싶잖아. 그럼 평균이 몇이니까? 3이니까 3, 3 빼서 1 마일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제곱을 하지. 두 개를 더하지. 그 다음 개수인 뭘로 나눠? 2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근데 표본 분산은 특이하게도 2가 아니라 1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n으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n이 아니라 뭘로 나눈다? n-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xi에서 아니다. x가 표본 평균을 뺀 게 이게 편차지.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한 다음에 원래 이걸 몇으로 나눠야 되는데 분산의 정의에서는 n으로 나눠야 되는데 n이 아니라 뭘로 나눈다? n-로 나눈다. 왜 나누는지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목적에 입각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내가 표본 분산이나 표본 평균이나 표본 표준 편차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이 자료들이 진짜 자료로서 가치가 있나요? 이게 자료로서 가치를 발휘할 때는 어떨 때냐면 얘를 이용해서 누구를 구할 때야? 얘를 구하려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얘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는 자료들이죠 사실. 그지? 그러니까 모집단의 자료를 추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두 가지 선택지가 너네한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1번 완벽한 정의에 입각하지만 얘랑 차이가 나는 그런 방법 하나가 있고, 정의랑은 미묘하게 다르지만 얘와 더 비슷한 방법이 있어. 그럼 너는 뭘 택할 거야? 두 번째. 정의랑 똑같은 걸 택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목적이 정확하게 얘를 추정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 얘네들은. 그지? 그러니까 정의와 미묘하게 다르더라도 얘와 더 흡사한 값을 택하면 될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표본 분산을 구할 때에는 개수가 아니라 개수 빼기 1로 나눠야 얘와 더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n-1로 나누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목적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n-1을 나눈 게 보다 더 뭐랑 비슷하다? 오분산이랑 비슷해. 그런 이유로 그냥 n-1로 나눕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투머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표본 분산 구할 때에는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 n이 아니라 그냥 n-로 나누는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전개해갖고 증명해 줄 수도 있는데 더 비슷해지는 이유가. 근데 그것까지 하면 이제 진짜 좀 선 넘는 거고. 나오지도 않아서 그냥 딱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혹시 이제 뭐 1, 2, 3, 4, 5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글로 나올 수도 있잖아. 혹시 몰라서 언급해 주는 거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의 분산, 얘네들의 분산, 얘네들의 분산 이런 것들이 뭐다? 표본 분산이다. 근데 그런 표본들이 뽑혔을 때 쭉 걔네들을 기준으로 전부 다 뭐를 측정할 수 있어? 표본 평균들을 측정할 수 있지. 근데 이 표본 평균들이 공교롭게도 뭐를 따라?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뭐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만 이해할 수 있으면 걔네들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걔네들 표본 평균들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아주 다른 애죠. 표본 평균은 표본을 뽑는 과정을 딱 몇 번 했을 때, 한 번 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자료들의 뭐인 거야? 평균. 이게 표본 평균인 거예요.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렇게 표본 평균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자료들 있지? 그 자료들을 펼쳐놓고 걔네들의 뭐를 구한 거다? 평균을 구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죠. 과연 이해 안 됐다. 됐어요? 근데 네. 표본 평균의 평균에서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 모집 단위 평균과 같잖아요. 그치. 나머지는 왜 달라요? 계산해보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대학과정의 그 아. 공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표본 평균의 평균보다 표준 편차는 왜 구하는 아, 거야? 이거 왜 구하는 거예요? 자, 표본 평균이 뭐를 따른다고? 평균은 정규분포.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면은 요놈과 요놈을 아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x바가 어떤 확률 이런 것들을 막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거죠. 맞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제일 쉬워요. 그냥 처음에 개념을 이해할 때 온전히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살짝 어려울 뿐이지. 자 그러면은 이 단원에서 이제 이 다음 단원이 신뢰도 신뢰구간 나오는 단원인데 그 전에 어떤 게 나오냐? 당연히 얘의 정규분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넣을 거 뭔지 알죠? 이게 m이죠. 그리고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얘 관련해 갖고 나오는 유형은 딱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뭐 심플하게 x바가 k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걸 안 주고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를 줄 거 아니야? 그럼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누구의 정규분포로 바꾸고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꾸고 그냥 이거 Z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런 범위를 주기도 하거든. 표본의 합의 범위를 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 엘리베이터 정원이 9명이라고 한번 칩시다. 근데 9명이 그러니까 우리 뭐 여기 동작구에 있는 사람들의 몸무게의 평균이 70kg이고 표준 편차가 뭐라고 해볼까요? 한 6g 정도, 6kg? 그램 넘어가고 6kg 정도의 표준 편차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이 엘리베이터에 9명이 탔어.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경보음을 울릴 확률 뭐 이런 걸 구한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적정 용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적정 용량이 예를 들어서 639 정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적정 용량이야. 그러니까 엘베 9명이 탔는데 이 몸무게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보가 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다고 칩시다.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 동작구에서 9명을 뽑았죠. 이 9명은 사실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표본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물론 보건 추출은 아니죠. 그지? 하지만 우리 동작구에 사람이 겁나 많을 테니까 그냥 뭐라고 쳐도 상관없다. 그냥 그 보건 추출이라고 쳐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은 자 봐봐 9명 몸무게의 모가 639 이상이면 되는 거야. 합이 639 이상이면 되는 거죠. 이해돼? 이상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흥보험을 올릴 확률이니까 아.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표본 9명의 뭐가? 합이 639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9명 평균 70이라 하지 않았어요? 아니 9명이 아니라 이건 동작구 평균. 아 진짜 그래서 깜짝이야. 평균 분산. 오케이. 그지? 근데 9명의 합이 639 이상이면 뭐라고? 경보가 울린다. 울린다 이런 얘기죠. 네. 오케이? 근데 9명의 평균이 곧 표본의 합이 639 이상인 거잖아. 자, 그지? 그러면 얘를 구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이지. 아 그렇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거지. 9명 무게의 합이 639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지 지금. 맞아요? 그럼 좌우에 9로 나누잖아. 그러면은 9명의 합을 9로 나눴으니까 그게 뭐야? 표본 평균이 되지. 이거 9로 나누면 몇이 돼? 71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의 합의 범위가 나온다면은 개수를 나눠서 누구의 범위로 바꿔라? 표본 평균의 범위로 바꿔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여기에서 조금 더 변주를 주면은 뭐 예를 들어 치약 4개의 세트를 팔잖아. 치약? 뭐 예를 들어 치약 4개 세트 상품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뭐 귤 9개 세트 박스. 와, 귤 9개 너무 적나? 사과 40개 박스 너무 많나? 뭐 아무튼 이런 거 있잖아. 36개 정도로 하자. 딱 깔끔하게 제곱수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범위는 되게 다양하게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거기에 이제 상자 무게를 추가한다든가.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변형해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제일 우리 교재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런 식으로의 문제 변형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제일 거야. 팝콘. 야 팝콘 뭐야? CGV 메타. 이건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좀 익숙해지면은. 위에 뭐 안 써져 있는 거 다 쌤이 만드신 문제. 맞습니다. 자, 그다음 신뢰도 실내 구간도 그냥 가서 끝내버립시다. 이거 끝인가? 네. 우와. 뻔히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뻔히 해야 되는데. 네, 저거요. 자, 그래서 봅시다. 팝콘 어디 쓰는 거야? 왜 나 궁금한데. 진짜 진짜 맨 마지막 문제. 진짜 알잖아. 궁금해. 에코티. 그치? 하나 저기. 자, 지금 내가 저 칠판에 적은 저 놈이 실내 구간이라는 애거든. 얘는 결과를 써놓고 이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원리나 이런 것들. 자, 이게 실내 구간이라 불리는 애야. 그래서 이 식의 의미부터 먼저 써보면 뭐예요 이거? 이름 모평균이죠. 이거는 표본 평균이지. 그러니까 그 평균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이런 간격 사이에 있다. 뭐 이런 말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그거네. 내가 표본을 뽑았더니 174가 평균이 나왔잖아. 그래서 173.6에서 174.4 사이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저거랑 같은 식인 거 아니야? 표본 평균을 구했을 때 걔를 기준으로 어느 간격 사이에 누가 있을 것이다. 모평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지. 근데 내가 이 식을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x반을 다 뺍시다.
이렇게 되지. 아 근데 이거 뿔마 사이에 있는데 참을 수 있나? 지금 어떻게 합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값. 그래 우리 그 정상적으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다면 이게 참기 힘들지. 이렇게 합쳐줘야지. 왜? 안 떠올랐어? 네. 다소 이제 비정상적으로 했을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m 빼기 x바나 x바 빼기 m이나 어차피 절대값 취하면 어때요? 똑같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나눠볼까요? 근데 이거 보고 뭐야? 양수지 그럼 절대값 안으로 넣어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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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은 전부 어떤 식? 다 똑같은 식. 그냥 뭐만 다른 거? 생김새만 좀 다 바꾼 것 뿐이지 다 똑같은 식이죠. 자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이거는? 모평균. 이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근데 모평균은 뭐랑 같아? 표본 평균의 평균. 곧 표본 평균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빼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나눴죠. 그러니까 내가 표본 평균이라는 말만 어떤 놈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어떤 놈에서 어떤 놈의 평균을 빼고 어떤 놈의 표준 편차를 나눴죠. 이게 뭐예요? 그거 그 Z. Z죠 Z. 정규공 할 자 그러면 이식은 다 어떤 식? 때. 같은 식. 그럼 내가 여기 p 가로를 이렇게 붙이잖아. 그럼 그럴 뭐가 돼? 확률. 확률이 되지. 그럴 확률이라는 건 모평균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이런 간격 사이에 있을 확률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 추정이 정확할 확률 이런 거잖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확률 값을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K에 1.96을 넣고 확률을 그냥 표 이용해서 조사하면 95%가 나오고요. 2.58을 넣잖아. 그럼 99%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얘를 신뢰도라고 불러. 자 문제에서는 이 값이 주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0ZK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대신에 절반의 확률로 제공될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2배에서 눈치채야 돼. 신뢰도가 몇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건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그냥 기억은 해두시고 이 2개 정도는 1.96이랑 2.58은 되게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신뢰도라고 부르고 얘를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K가 1.96이야. 거기서 2.58이 됐어. 자 그럼 신뢰 구간이 길어졌어 짧아졌어? 길어졌어. 신뢰 구간이 길어지면 더 믿을만해 덜 믿을만해? 더 믿을만해. 마치 내가 키가 150에서 2m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더 믿을만하지. 대신에 자료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정확도도 챙기면서 약간 가치도 챙기는 약간 그 두 개의 기준점이 이거라서 사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사실 신뢰 구간이 이런 형태로 주어지잖아. 그럼 우리가 되게 연산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성질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A 더하기 B가 뭐예요? EX 가죠. 일단 신뢰 구간이 나와 있을 때 표본 평균을 구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N은 두 개를 뺀 거야. 계산하면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고 그냥 생으로 다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애의 관계식을 사용해갖고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결국 계산이라서. 자 그런데 저 신뢰 구간에는 진짜 아주 중대한 결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해주면 이제 이 단어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나는 건데, 자 봐봐. 내가 이 식의 목적은 애초에 누굴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치? 누굴 이용해서 구하겠다 이거야? 얘를 이용해서 구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얘를 조사하는 것까지는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K도 당연히 어때요? 그냥 뭐 내가 몇 %로 추정하고 싶냐 신뢰도에 따라서 그냥 결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것도 문제가 없죠. 표본 몇 개 뽑았냐? 이건 뭐 숫자 못 세는 사람 아니면 당연히 셀 수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안 되죠. 자, 근데 이거 이름이 뭐예요? 정확히 무슨 표준 편차예요? 모 표준 편차죠. 모 표준 편차. 맞아. 근데 모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모 분산부터 구해야 되죠. 그럼 모 분산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모 평균부터 구해야 되죠. 근데 모 평균을 아는데 왜 추정을 해? 애초에 추정의 목적은 내가 뭐를 모르니까 모 평균을 모르니까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유추해보자, 이게 목적 아니었어? 근데 사실 모 표준 편차를 안다는 얘기는 모 평균을 안다는 얘기거든. 모 평균을 알면 추정할 필요가 없어요. 바보짓이지 사실.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 고등학생 평균 키가 174.2인 걸 아는데 심심해 보니까 10,000명을 뽑아갖고서 한번 추정해볼게, 이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문제에서는 대부분은 그냥 모 표준 편차가 몇인 자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알려줘.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좀 이상한 거지. 모 표준 편차를 알려줬다는 거는 모 평균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식이란 말이야, 이 식 자체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가끔씩 이런 식으로 문제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데 100개를 뽑아왔더니 이 100개의 평균이 A이고 표준 편차가 B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이제 설명을 해놓는단 말이야. 그거는 저기서 알려준 A라는 평균 값은 무슨 평균일까요? 표본 평균이죠. 왜? 100개를 한 번 뽑아서 걔네들의 평균을 구한 거니까. 맞나요? 그럼 B는 무슨 표준 편차야? 자, 우리 표준 편차의 종류에 3개가 있죠. 모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자, B는 뭔가요? 표본 표준 편차죠. 자, 그럼 표본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에다 써야 돼? 아니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에다가 써야 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정확히는 둘 다 다른 값이잖아. 네. 일단 둘 다 쓰면 안 되지. 근데 이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그런 친구들은 일단은 표본이 들어가잖아. 표본 자료를 조사한 거잖아. 에라 모르겠다 이거겠지. 여기다 넣는 실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 애초에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우리 n마일로 나눴죠. 왜 n마일로 나눴죠? 모 표준 편차 모 분산과 최대한 값을 일치시키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표본 표준 편차의 목적은 누구를 대신해서 사용하려고? 모 표준 편차를 대신해서 사용하려고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표본 표준 편차를 제공해주는 문제가 있다면 뭘 대신해서 써야 된다? 모 표준 편차를 대신해서 써야 합니다. 되게 실수하기 쉽죠. 왜냐면 표본을 뽑았으니까 왠지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넣어야 될 것 같거든. 그렇네. 그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데 같은 성씨가 똑같아. 표본씨야 둘 다. 그러니까 뭔가 대신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 무조건 모 표준 편차를 대신해서 써야 된다. 저식에 문제 없는 거냐? 저식에 문제가 있지. 없어요. 문제가 있지. 뭐 아주 하자가 많은 식이지. 모 표준 편차를 구해야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모 표준 원래 좀 확통이 대충 비슷하니까 이렇다 쳐 이런 게 많잖아. 이항분포도 확률 계산할 때 대충 그래프 정규분포랑 비슷하니까 정규분포라 쳐 약간 이러잖아. 원래 애초에 있다는 과목이에요. 비하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그런 그 과목이다. 여기서도 표본 크기가 크면은 대충 정규분포라 쳐. 그렇네. 표본 모표준 편차 못 구하는데 표본 표준 편차 구했으면은 대충 그거 모표준 편차라 쳐.
약간 와. 이런 느낌인 거죠. 아, 치는 게 많아. 참 그렇습니다. 뭐 애초에 이런 단원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그 이해관계는 알고 있어야지 실수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끝. 끝. 예, 와, 끝입니다. 진짜